승리를 기원하면서 우선 축배가 될 수 있도록 요 승리 기원 좀 하시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프로화가 된 수원FC를 현장에서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김민국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K리그 2023 시즌 수원FC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서 8년 만에 다시 운명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된 수원FC와 부산 아이파크의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민국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그 8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저랑 이제 민국님이 나이가 똑같은 85년생에 수원FC를 현장에서 좀 오로지 지켜봐왔던 민국님,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직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또 직관이나 또 주변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해왔었는데,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기록과 데이터들을 돌아보니 상당히 2015년과 2023년이 비슷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 2015년에 부산 아이파크, 2023년에 수원FC가 동일하게 한 2시즌 전부터 비슷한 성적과 3시즌을 진행하면서 좀 순위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수원FC가 처음 프로화된 13년의 부산 아이파크와 2021년 재승격한 수원FC가 상위 스플릿의 제일 꼬리 후순위를 기록을 했었고, 바로 그 다음 시즌 2014와 2022 시즌에는 동일하게 하이 스플릿에서 상위 순위를 기록을 했었고, 이제 문제가 되는 2015년의 부산은 지금 수원FC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는 동일한 11위를 하면서 수원FC를 만나게 됐고, 그 플레이오프에서 연달아 무득점 패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금 뭐 수원 삼성의 창단 후 첫 강등이 굉장히 놀라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K리그 보면서 부산 아이파크가 기업구단으로는 첫 번째 강등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프로화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마추어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도전자 수원FC에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면서 보니 그때의 15년도의 부산 아이파크, 지금의 수원FC, 이 8년의 시간에 따라 입장이 바뀌었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국님은 그 해당 15시즌에도 대적해야 되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직관을 통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들을 좀 잠깐 떠올려 보면서, 또 올 시즌 23시즌을 현장에서 대부분 지켜보시면서 내가 그 당시 만났던 부산 아이파크와 지금 현재 8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수원FC, 다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결국은 중요처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의 제가 받은 느낌은 이번을 준비하면서 좀 닮았다 느꼈는데, 민국님은 어떻게 좀 느끼시고 있는지, 그 플레이오프에 이제 직관을 가시게 될 텐데 좀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많은 축구 팬들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때 저희가 만나는데 이렇게 또 반대 입장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또 지금 개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그야말로 그 상황이 역전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평행이론처럼 두 팀의 운명이 서로 뒤바뀌어서 만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미래가 강등인데 그래, 목이 또 타네요. 현장에서 지켜보셨는데 그때는 좀 어땠었는지 추억을 되짚어 본다면. 사실 8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세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1차전 때는 저희가 홈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랬는데 아주 추운 날씨였고 또 평일이니까 퇴근을 해서 열심히 차를 몰고서 저희 캐슬파크에 도착을 해서 살짝 전반전 좀 시작하고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보통 유니폼을 항상 입고 하는데 전반전에는 유니폼도 못 갈아입고 그냥 이런 옷을 입고 그때도 맨투맨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부산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저희가 되게 운 좋게 이기긴 했는데 이마람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어요. 1차전에. 저도 말씀해 주신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마람 선수가 되게 옷을 던져서 샀나? 되게 중요한 경기여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퇴장당하고서 조금 밀렸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혼전 상황에서 정민우 선수가 공을 밀어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1부 리그 팀인데 1부 리그 팀에 아무리 하향세라지만 또 심지어 또 경기 중에 퇴장을 당했고 마치 또 지난 수원 더비 때 수원 삼성의 경우처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 이제
한 수 아래라고 생각되고, 네, 제가 2차전을 좀 기억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으로서 숙소에서 이게 TV를 보면서 바라봤는데 그때 되게 놀라웠던 게 좀 민국님한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때의 추억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원정석에 직결해서 지금과 입장이 반대다 보니 2차전은 부산의 홈이었는데 수원의 팬들과 많은 수원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그때 정확히 이제 민국님의 추억을 되짚어 봐야겠지만 되게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셨고 또 거기서 이제 피날레와 함께 승격의 기쁨을 나누시는 거를 제가 TV로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그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한 추억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말고 강원과 수원 삼성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강릉에서 남의 팀이 원정석이 거의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강원 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스가 10대가 넘는 차들이 수원까지 이렇게 오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2015년 그때도 버스가 한 10대 정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2013년부터 수원FC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광경을 처음 봤으니까. 처음 느끼네. 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좀 궁금했지만 그 모든 분들이 수원FC 팬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이렇게 그 45인승 버스 10대를 채운다면 거의 한 450명? 자체적으로 오신 분까지 하면 얼추 500명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인원들이 다 어디서 이렇게 또 모이시게 됐는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다 수원FC 팬은 아니었죠. 그때는 저희가 1부 리그 경험도 없었으니까 그 옆에 수원 삼성도 보시면서 수원 FC도 보시는 그런 팬분들이 1부 리그는 지금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재미삼아 어차피 같이 응원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뭐 시민구단이니까 뭐 여기동 서기동 막 약간 이제 지자체 내에 그게 딱 티가 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랑 뭐 어디 무슨 회 뭐 어디 조기축구단 약간 그런 느낌이신 분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나쁘시다는 건 아닌데 다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결국 남아서 팬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수원FC 클럽으로서도 그렇지만 되게 팬으로서도 흔치 않은 정말 귀한 경험을 그 계기를 통해서 그쵸.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겪을 체험은 아니죠. 네, 이번에 뭐 수원 삼성의 강등이라는 그 아픔을 저희는 겪어봤지만 2016년 사실 그런 경험도 현장에서 한다는 게 엄청난 충격인데 반대로 돌이켜 보면 승격이라는 기쁨, 그 환희를 저도 이제 뭐 민국님은 15년 부산에서 느끼셨지만 저는 또 민국님도 당연히 그때 계셨고 20 시즌에 또 저희 홈에서도 느껴봤지만 정말 그 90분 조마조마한 마음과 마지막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의 뭐 승격과 강등은 정말 감정의 차이일 뿐이지 엄청난 무게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되는 45인승 버스 10대에 이동을 해서 운집하게 된 그 인원들을 그때도 혹시 리딩을 하셨었나요? 응원에? 네, 그때는 지금보다 사람이 없었으니까 확성기를 잡았었죠. 그러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순수 100% 수원FC 팬이 아닌데 이 500명의 인원들과 같이 또 선수단을 위해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할 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한 표현으로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서로 합이 안 맞고 연습이 안 돼 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축구 90분의 경기를 전쟁이라고 치면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이 병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끌고서 나가서 전장에서 싸워야 되는 입장의 장수가 되신 건데 그 현장에서 생각보다 좀 화력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예상했던 정도지만 그래도 뭐 이마저도 감사했다든지 좀 그때의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때는 일단 아까 전에 1, 2차전의 분위기가 어떠셨냐고 물어보셨죠. 그거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은데 2차전 때는 솔직히 1차전 때는 되게 좀 많이 쫄리고 그랬는데 2차전 때는 저희 선수들이 굉장히 플레이를 잘했어요. 그 경기력도 좋았고 골도 2대1이었나? 3대1이었나? 제가 알기로 2대0? 네, 2대... 임성택 선수가 골을 넣고 마지막에 자파 선수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골도 잘 나고 경기력도 좋고 하니까 이게 경기력이 좋으면 사람들이 흥이 나잖아요. 그렇죠. 흥분하게 되죠. 뭐 제가 뭐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든 뭐 주민센터에서 오셨든 뭐 조기축구에서 오셨든 뭐 무슨 동장님이든 다들 그냥 경기에 집중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뭐 어려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민국님과 함께 리얼크루나 수원FC 팬분들께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위해서 부산을 가시게 될 텐데 그때의 그 경험을 하셨던 민국님과
또 처음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생존을 위한 사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좀 감회를 좀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2020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였죠? 네.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천상무, 동강등이 네. 확정돼 있어서 그냥 1부 리그, 2부 리그 싸우는 게 아니라 2부 리그에서 너희 제일 잘하는 애 중에 한 팀 올려보내줄게. 요게 됐었던 네, 걸로 기억해서 저희가 그쵸. 경남을 만나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경남과 김포가 했던 그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15년의 부산과 23년의 수원FC가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부산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운명이 혹시 강등이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이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들게 되는데 또 근데 제가 또 반면 15년의 부산과 2023년의 수원FC 그리고 15년의 수원FC, 23년의 부산이 좀 다른 점이 또 있더라고요. 뭐 민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때 수원FC가 승격을 하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 15시즌에 리그 3위였나?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서울 이랜드 FC가 4위였는데 3, 4위가 만나서 마치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천과 경남이 만나서 3, 4위 팀 간의 대결에서 3위였던 수원FC가 진출을 하고 지금 이번에 경남과 김포가 만났던 것처럼 당시 15시즌에 3위였던 대구FC를 너무 똑같은데. 네. 대구FC를 이제 수원FC가 만나가지고 대구FC는 당 시즌에 이제 리그 2위였기 때문에 수원FC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는데 그 대구FC마저도 제 기억에 15시즌에 좀 대구FC하고 승점 차가 있는 3위였는데 대구FC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FC가 리그2의 최고 팀으로서 부산 아이파크를 만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뭐 민국님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축구 팬들 그리고 그 당시 수원FC 팬들이 자랑스럽게 뭐라 표현을 했었냐면 수원FC가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3위로 해서 4위 팀을 누르고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2위 팀을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상위 리그에 있는 부산을 만나게 돼서 부산마저 1, 2차전 연승을 하면서 그렇게 치면 플레이오프부터 3, 4위전 그리고 2위와 결정전 이랜드와는 처음에 무승부를 했는데 상서열 순위의 팀이었기 때문에 진출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승, 3연승을 하게 돼서 그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즉 기세를 부산이 막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2015 시즌의 부산과 수원FC의 승강 플레이오프였고 이번 2023년에 8년 만에 동일한 두 팀이 만나게 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좀 느낀 게 부산이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라운드에 그 90분 막판까지도 리그2의 1위로서 자동 승격이 예정돼 있었던 부산이 이제 충북 천주의 조르지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야 되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이게 좀 뭔가 그 당시 수원FC와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지막 라운드에 한 번의 실족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각하고 당시 8년 전 수원FC는 도장 깨기의 흐름으로서 좋은 흐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15년도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점점 더 다운되는 기운이었다면 수원FC도 뭐 저희가 힘들게 지켜봤지만 무려 이제 서울, 수원 더비 그리고 정말 이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생각했던 강원전까지 3연패를 하고서 심지어 저희가 토요일에 지켜봤던 제주전 전반전까지도 패배에 가까웠고 이제 강등의 문을 반틈 열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 그때 갈라였어요. 민구님이 한동안 안 돌아오시려더라고요. 올 때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영재 선수의 프리킥 한번 주장의 품격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뭔가 잘해오고 있었는데 풀업을 안 와도 되는 걸 온 것 같은 느낌. 수원FC는 정말 그 당시 8년 전 수원FC는 본인들의 노력으로 또 흐름으로 기세로 올라와서 도전하는 느낌이었다면 부산은 뭔가 이 팀 안 와도 될 만한 경기였는데 그냥 지금 김천상무의 자리가 부산의 자리였을 텐데 본인들의 뭔가 실수 이런 걸로 현재 2023년의 부산은 그 과정으로 인해서 독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전의를 좀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몇몇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수원FC는 15년도의 부산과는 다르게 민국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우려를 했던 게 수원FC 저희가 지고 그래도 프로브를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데 그렇게
이렇게 가게 되면 무려 4연패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패배의 흐름을 한 번도 끊어본 적 없이 부산처럼 이제 승강 프로에 가면 부산을 만났든 김천을 만났든 김포를 만났든 간에 그럼 저희가 좀 흐름을 그거를 반전시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만족스러운 무승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날의 분위기, 선수단은 좀 차분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긴 것 같은, 이제 드디어 그래도 우리가 패배의 고리를 끊어냈다, 이런 느낌의 이제 무승부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15년도와 23년도 현재 이제 수원FC와 부산 아이파크가 만나게 되는 또다시 8년 만에 리매치가 형성된 K리그 플레이오프의 이 분위기와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국님은 8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부산 아이파크, 또 이제 부산을 찾게 되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8년 전과는 좀 다른 어떤 또 감정이 있으신지. 대단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좋겠긴 한데, 그렇게 부산이 지금 쭉 상위권에서 이렇게 있다가 네. 막판에 살짝 미끄러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선수들이 의지가 꺾이거나 사기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실패하면은 팬들을 볼 면목도 없고, 네. 또 1차전이 홈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뭐 2차전은 어찌 될지 몰라도 우리 홈에서만은 8년 전에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각오일 거라 생각해요. 네. 또 저희도 좋게 평가해 주셨지만 계속 마지막 한 4, 5라운드 이렇게 4, 5라운드가 뭐야, 한 6개월 동안 홈에서 못 이겼는데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향세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하한가 치고 이제 이제 올라가는 느낌을 오긴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팬들도 그렇게 느꼈고 선수들도 안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제주를 어쨌든 비겼으니까 부산에게는 약간 신뢰된 말씀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제주한테 비겼으니까 이브리가한테 할 수 있다. 뭐 그런 제가 느끼는 감회는 그 2015년에 저희가 승격하는 영상이 있어요. K리그 공식 영상 중에. 네. 그거를 한번 봤는데 여기를 또 가야 된다. 와, 이 긴장되고 피말리는 이 여기를 또 가야 된다니. 물론 구덕이 아니고 아시아드긴 한데 내 감정들이 떠오르고, 생각은 똑같죠. 그때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또 우리가 떨어지길 바라는 팀들도 꽤 많을 거예요. 뭐 부산은 당연하고 다른 팀들도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죠. 우리가 너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지난 2021, 22, 23년, 이 3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을 자격을 보여주겠다. 우리 서포터들도 그동안 논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웃으면서 좀 다시 얼굴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뭐 아까 이제 미군이 방금 멘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홈에서 승리를 추억을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수원FC 팬덤 그리고 리어크를 관통했던 아이콘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승리 후 카니발이었는데, 올해는 빅보드에서 2번 제가 지나게 한 경험은 있고 추억은 있는데, 희한하게도 캐스파크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도 아니, 제 기준으로는 아직 카니발을 못해서. 아니, 애초에 승이 8승인가 그래요. 어떻게 카니발을 해. 그래서 좀 민구님이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뭐 무승부 승부차기 가서까지 해서 우선 뭐 생존하면 좋은데, 이왕이면 당연히 홈에서 많은 팬들 앞에서 정말 한 해 저희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또 20주년이고 리얼크루나 수원FC가 동일하게 클럽은 프로화가 된 지, 이 프로화가 된 팀의 서포터즈라는 것이 생성돼서 활동한 지가 이제 10주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념을 할 수 있는 주기인데, 뭔가 추억과 환희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에 잔치처럼 신나게 한번 웃고 북치면서 카니발을 하는 거를 제가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구님한테 또 작은 질문을, 이거는 또 부산 팬분들께서 혹시나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이걸 보고 있는 그분들도 야, 너네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서 한번 이번에 제대로 붙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부산을 지옥으로 끌어내렸던 수원FC가 아이러니하게도 한 시즌 만에 다시 부산을 만납니다. 2017 시즌부터 스스로 내려와서 부산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제 기억으로 그 2부 리그로 가게 됐을 때 부산과의 상대 전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무 아니면 패로 부산만 만나면 유난히 힘을 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큰
큰 목적을 달성했던 그 경기에서는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어떤 리그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부산만 만나면 좀 유독 힘을 못 썼던 기억이 있고, 물론 저희가 앞서 민국님과 이야기했듯이 15년, 2023년 요 8년의 시간 동안 수원FC와 부산IFC는 수없이 많이 변화를 해왔고, 이제 사실 뭐 박배중 선수 말고는 그 당시에 그 팀에 남아있던 선수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또 이렇게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부산 팬들도 좀 결의가 남다를 것 같고, 하지만 또 이기면 장땡, 중요한 경기에서 살아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2부 리그에서의 뭐 상대 전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 이 단판이 아닌 두 판에서 승리를 하면 되는데, 그 8년 전이지만 2015년 그 당시 부산IFC와 운명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던 그 15년도에 본인이 뽑는 베스트 플레이어가 있을까요? 다 잘했지만 네. 그래도 한 명을 뽑자면 역시 자파에서 그 당시 뭐 부산과의 경기에서 2차전 마지막에 90분에 추가골을 넣었어요. 골은 2차전에서 한 골 넣었지만 그 경기 내내 진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K리그 팬들도 궁금해했어요. 자파가 1부 리그에 같이 수원FC랑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까. 마치 예전 뭐 아드리아노 선수나 뭐 조나탄 선수나 2부 리그에서 맹활약했던 선수들의 1부 리그 활약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활약을 해줬어요. 아쉽게도 뭐 중국으로 이적을 했긴 했지만. 그렇다면 저도 좀 꼽아보자면, 저도 솔직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민국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1, 2차전을 지켜봤고, 그해 시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3위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도 민국님과 저가 이제 뭐 같이 그 시간을 함께 쭉 공유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13년도부터 봤기 때문에 13, 14 도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당장 플레이오프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승격을 할 거라고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15년도 리그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뭐 말씀해 주셨던 자파 선수의 개인의 포인트도 굉장히 리그에서도 준수했고, 또 승부처마다 해줬는데, 저는 뭐 저 또한 팀으로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지금의 현 박배종, 박형순 선수가 결과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또 토너먼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승강 플레이오프가 한 번에 어떤 실수 이런 걸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팀으로서 잘했으니까 무실점과 또 득점을 계속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중요한 승부처 두 번에서 박배종 선수가 좀 눈부신 선방을 그 당시 박형순 선수가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다 해줬는데, 2023 시즌 현재 8년이 지난 현재는 골키퍼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을 아픈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그 당시 2부 리그였고 도전자였지만 또 골키퍼 걱정 없이, 그래도 불안함 없이 길을 지켜봤던 때라고 생각을 해서 박배종 말고 당시에 박형순 선수를 좀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고 싶네요. 저도 그 당시에는 좀 자파라고 생각을 했고, 임성태, 권용현, 뭐 다들 시시 너무 다들 잘해줬는데, 뭐 한 명만 굳이 꼭 꼽아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뭔가 좀 회자를 좀 시켜드리고 칭찬을 해준다면 또 박형순 선수, 현 박배종 선수를 꼽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직 이 시점에는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전인데, 2023년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이 선수 진짜 해줘야 된다, 우리를 캐리해줘야 된다, 우리를 지켜주고 리그1에 남겨줄 수 있는 그 클래스를 증명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단 한 명의 선수를 2023 시즌에 수원FC,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쭉 이야기해왔지만 15년도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침체된 분위기 속에, 이 분위기 속에서도 너라면, 당신이라면 수원FC를 위해서 지금 이 두 경기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플레이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수원FC 팬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이 사람을 지목할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이승우 선수. 지금 올해 2023년 수원FC를 완전히 캐리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사실 뭐 윤빛가람 선수나 이영재 선수 뭐 다들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수원FC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니 해도 이승우 선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승우 선수 본인도 약간 남다를 것 같은 게, 2015년 당시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 잠깐 훈련을 하러 왔었잖아요. 맞죠. 조덕재 감독님이 이끌고 있던 15년도 수원FC에 2015년에 이승우 선수 본인도 응원을 하러 왔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8년 뒤에 뛰게 될 줄은 몰랐다, 뭐 그런 기사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때나 지금이나 수원FC의 승리를 위해
한 발 더 뛰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승우 선수를 1차전, 2차전에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민국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똑같이 세 선수를 두고 고민을 했거든요. 김천 상무에서 전역 후에 부상 회복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컨디션, 기량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부침을 겪었던 이영재 선수가 좀 제주전을 통해서 본인이 후반기 주장하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안 풀려서 팀도 안 풀리고 본인의 플레이도 좀 뭔가 좀 안 돼서 답답했을 텐데 본인이 장기로 하는 왼발 프리킥으로 팀을 어떻게 구사일생 시켰으니까 뭐 그리고 윤빛가람이나 이승우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고른 이 세 선수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역시 좀 이승우 선수라고 생각을 한 게 뭐 민국님이 해주신 말씀에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태자면 결국 수원FC가 결과를 냈던 경기들은 다 이승우의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 특히 또 이승우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보였던 퍼포먼스가 팀 성적이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원FC가 무언가 목표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승우 선수의 포인트나 활약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최근에 저희가 연패가 빠졌을 때 좀 이승우 선수가 또 뭐 이렇게 또 감기 몸살이라든가 컨디션 난조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잘해줬죠. 네, 그럼에도 정말 잘해줬고 또 제주전에 비록 포인트가 없었지만 이영재 선수에게 정말 찔러줬던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어떤 스타성과 그 어떤 크랙 같은 이미지를 보여줬던 그 패스 한 번이라든가 분명 뭔가 부산 아이파크를 만나게 됐을 때 뭐 리그2에서 수비가 단단하고 키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부산 아이파크라 뚫기가 쉽지 않을 거다. 수원FC 그 무딘 공격력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들 이제 대부분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뭔가 좌우에서 이렇게 크게 뭔가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윤빛가람 이영재를 통해서 이승우 선수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활약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15년 8년의 세월을 흘러서 아마 이 8년의 기간 동안 K리그를 더 오래 보신 분들도 있고 저랑 민국님이 85년생인데 부산 아이파크는 무려 79년도 창단인가 저희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그만큼 이제 무려 K리그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FA컵 우승을 한 적이 있는 전통의 어떻게 보면 강호 지금 수원 삼성이 강등된 것처럼 부산 아이파크의 강등은 당시 굉장한 축구 팬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명문팀이죠. 네, 전통의 명문팀이고 정말 뭐 저나 민국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뭐 안정환, 뭐 김주성 이런 기라성 같은 스타들, 뭐 송종국 그리고 저희 지금 팀에 있는 당시 2015년도에 적으로 조우했었던 이범영 선수까지 많은 스타 선수들을 또 키워낸 클럽이기도 한데 2015년과 2023년 흐르는 8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승부를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양팀 선수단 그리고 팬들 저희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털고 있는 이유도 팀의 어떤 목표 달성, 생존 그리고 잔류를 위해서고 부산도 반드시 승격, 두 번의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경기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업과 또 가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지만 또 민국님은 귀한 시간과 연차를 사용하면서 부산으로 떠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는 수원FC 팬, 부산 아이파크 팬, 또 이젠 K리그가 다 끝나고 이 두 팀의 경기만 두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K리그 팬분들께서 이 두 경기의 단판에 누가 오냐, 누가 내려가냐, 누가 올라오느냐 이걸로 지금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저희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영상이 좀 하늘에 닿아서 1, 2차전 정말 저희가 기대하는 그 이상 환희를 누릴 수 있고 정말 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종임이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개막 전부터 38라운드가 끝났죠. 뭐 시즌 종료 때까지 힘들었지만 수원FC의 23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국 마무리하게 됐을 땐 정말 웃으면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선수단과 팬이 또 환희하면서 마치는 그 시간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군이 정말 또 귀한 시간 또 부산으로 먼 길 떠나셔야 되는데 또 본인이 경험했던 당시의 15년의 추억 그리고 15년 그 시간 전부터도 함께 하셨지만 또 그때부터 23년까지 쭉 함께 해 오시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정말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플레이오프 단 2경기만 남았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분들에게 선수단에게 수원FC 선수단입니다. 팬들이 응원을 하지만 어쨌든 경기를 뛰는 건 우리 선수들이니까요. 네, 선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나마 전해봅니다. 저희가 매주 마지막 라운드로 가면 갈수록 계속
승리가 없고 매주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선수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기지는 못했지만 분위기 반전도 했고 저희랑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선수 여러분들도 이 분위기를 반전해서 부산을 이기고 1부 리그에 잔류하는 것을 꿈꿀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지난 제주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설령 뭐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만약 강등 되더라도 언제나 응원하니까 저희가 언제나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 지을 시점인데, 전에 제가 그 이스타TV에서 김원일 선수가 제주 소속으로 19년도에 2부 리그로 강등됐던 그 시즌을 회고하면서 선수로서 한 두세 시즌을 뛴 것 같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컸고, 그 뒤로 이제 지금은 K2지만 K3 리그 김포로 이적을 해서 은퇴를 본인 생각보다 빠르게 결심하게 되는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FC 팬들은 이제 강등의 걱정을 벌써 이제 축구 팬을 하면서 두 번째 하고 있고, 민국님과 저는 이제 두 번째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승우 선수의 입단을 통해서 수원FC 팬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의 골 세레머니 춤만 생각하면서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되나,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보셨던 2023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민국님처럼 강등을 이미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더 두렵지만 또 한편 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뭐 저희의 진심을 충분히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정말 팬들도 후회 없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도 참 2023 시즌 거의 한 두세 시즌을 본 것 같은 피로감이 좀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심신에 어떻게 보면 선수단이 패배의식에 빠지는 것처럼 주말마다 죽겠어요. 네,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하게 됐을 때 뭔가 이제 기운 나지 않고, 뭔가 월요일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기분이 따있어요. 그 감정을 선수단만 느꼈던 게 아니라 수원FC 팬이라면 2023년도에 매주 수원FC 경기가 평일과 주말에 펼쳐질 때마다 그 다음날마다 그 경기 결과, 경기 내용, 이길 뻔한 걸 비겼을 때, 비길 뻔한 걸 지게 됐을 때, 연패에 빠지게 됐을 때, 이때마다 정말 그 패배의식, 무기력함을 저희가 똑같이 느껴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계속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강조드렸지만 뭐 과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마지막에 정말 유종의 미가 저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저희가 막 시즌 시작할 때 뭐 하스, 뭐 상스, 하스, 잔류, 9위 점점점 목표가 하향되고 결국은 잔류라는 목표를 가지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여차저차해서 겨우겨우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정말 이제 한시름 놓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팬들이 좀 이제 웃을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선수들도 그렇게 좀 휴식할 수 있는, 다른 선수단은 좀 K리그 시상식 가서 다들 뭐 해외여행 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수원FC와 부산 아이파크 그리고 김포와 강원FC 팬분들만 쉬지 못하고, 선수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4개 클럽, 저희만 생각하면 수원FC와 2개 클럽, 부산 아이파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부산도 그렇게 나오겠지만 저희도 결연하게 정말 후회 없는 180분 2경기 최선을 다해서 임할 테니까 저희 오늘 염원을 다한 것처럼 선수단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랑 민국님, 뭐 부산을 가시는 분들, 또 토요일에 캐슬파크 수원으로 오셔서 저희 뭐 제주전 뭐 2,000명이었는데 화성잔대는 다 찼거든요. 그리고 정말 악을 써서 응원하고 선수단을 끌어올리고 생존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승리해서 수원FC 상국 앞에서 카니발을 다 같이 할 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수원FC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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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 형 도와줘!